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바른 자세를 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통증 관리도 또한 중요하고. 안녕하세요. 재활천재 윤천재 윤영권 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허리 통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구조들이 있지만 크게 봐서는 1번 신경을 누르냐 누르지 않느냐, 이게 조금 분류하는 기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허리에도 역시 허리를 감싸고 있는 많은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근육통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 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또 허리 자체의 통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후관절이라고 해서 허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블록처럼 쌓이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 후관절 쪽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처음에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방사통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디스크가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노란 가지가 신경인데 여기를 신경뿌리라고 합니다. 근데 디스크가 과도하게 튀어나오는 경우에 어떤 염증 반응이나 물리적인 압박으로 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주로는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오금, 종아리, 발끝까지 이런 식으로 타고 가게 되는데 해당 신경이 분포하는 영역에 저림을 만드는 것이죠. 엉덩이 통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 엉덩이로 허리 신경 4번, 5번, 꼬리뼈 1번 신경 3개가 좌골신경이랑 큰 신경이 되는데 그게 엉덩이 쪽으로 지나가요. 그 위쪽에 보면 이상근이라고 하는 이렇게 새 부리처럼 생긴 근육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허리 신경이 눌려서 엉덩이 쪽에 방사통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상근이 많이 뭉쳐도 약간 좌골신경 증상이랑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방사통이 생긴다는 거는 디스크가 조금 심화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초기 디스크는 아직 신경 뿌리까지 누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방사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그것의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보통은 방사통증이 생기는 시점에는 좀 MRI를 체크해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사이 간격을 조금 넓힐 수 있는 어떤 견인 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허리 쪽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너무 경직돼도 또한 저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림의 원인이 과연 진짜 디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엉덩이 근육이나 다른 어떤 근육 경직에 의한 저림인지 이거를 구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는 주사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 물리 치료를 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주사 치료는 제일 기본이 되고 가장 오래된 치료가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리도케인이라고 하는 국소 마취제를 쓰기 때문에 약간은 신경의 어떤 활성도를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신경 차단술이라고 명명이 돼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약제는 예전에는 스테로이드가 허용이 돼 있었는데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는 허리 신경 차단술에는 이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덱사메타존 같은 우회적인 디스크 염증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써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리포타손이라고 해서 훨씬 부작용이 줄어든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 디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육이 경직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런 경우는 근육의 어떤 경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카세터 팁이 길게 뻗어져 있고 또 이거를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디스크 부위로 들어갈 수 있는 주사 치료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의 어떤 차이점은 수류탄을 쓰느냐 아니면 유도탄을 쓰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허리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케이스는 마비가 발생할 때입니다. 마비라는 거는 하지 위압감, 하지 쪽으로 가는 힘이 빠지는데 보통은 4번, 5번과 5번, 1번 사이에 디스크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주된 마비 증상은 풋드랍이라고 해서 발목이 이렇게 안 들어지고 툭툭 떨어지는 경우에 마비가 조금 흔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하지 마비가 왔을 때는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변 배뇨를 관장하는 쪽에 또한 문제를 줄 수 있거든요. 대소변 관련
관련한 문제가 허리 신경에서부터 출발할 때, 이때는 또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통증 조절이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예요. 내가 계속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행도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내가 허리로 인해서 10m 이상 보행이 힘들다,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도수치료 내에도 굉장히 많은 기법이 있어요. 스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척추를 맞추는 방법도 있고, 또 이플루라지라고 하는 부드럽게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수치료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근육을 좀 이완해주는 효과, 그리고 틀어진 자세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도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치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수치료를 하면서 보통은 운동교육이라든지 자세교육을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도수치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호전을 시켜 놓는다고 해도 그 생활 습관이 유지되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교육과 자세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더 시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고 나면 방사통이 바로 줄 것 같지만 그 신경이 염증이나 뭐 이렇게 수술을 한 부위에 또 다른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방사통이나 통증이 일시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오신 경우에 나는 왜 수술했는데 아직도 아프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수술로 인한 염증을 줄일 수 있게끔 소염제 투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바른 자세를 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통증 관리도 또한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수술과 마찬가지로 가동 범위 획득이 중요한데, 허리 같은 경우는 이 가동 범위 획득이 안 되면 아예 꼬부랑이 되거나 어디 한쪽이 틀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가동 범위나 자세 유지하는 재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구조가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또 근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턱대고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레그레이즈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해당 디스크 번호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한 레벨에 적합한 운동을 또 교육하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재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오늘은 허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활천재 윤천재 윤영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